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이게 3D 프린트입니다. 혹시 집에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이걸로 처음 이게 3D 프린트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웬 3D 프린트야, 기린? 그 이유는 2주 전과 4주 전에 이제 두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3D 프린트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린님, 혹시 3D 프린트 테마는 어떠신가요? 이번에 3D 프린트로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를 하던데 관심 있으신가요? 혼자 공부하는데 의견 물어보기 위해 댓글을 남기신다. 그리고 3D 프린트 관련주에 관심이 가신다?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구독자 분이셨습니다. 네, 이 두 분이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3D 프린터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했어요. 제 친구 집에 3D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 봤을 때 딱 느낀 감정, 우와 신기해! 점점점. 네, 거기가 끝이었죠. 뭐 가지고 싶다, 사고 싶다, 여기서 나온 부산물을 내가 달라고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성향도 파악해야 되지만 제 기준에서는 3D 프린트가 이거는 딱히 안 필요하겠는데 아직은 이란 생각을 해버렸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뭔가 뚝딱뚝딱 만들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속도가 너무 느린데 라는 생각도 저의 부정적인 생각에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 모두에게 통용되는 열린 시각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D 프린트를 한번 공부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3D 프린트에 관련된 거를 조사해봤더니 3D 프린트, 전통적인 프린트는 종이와 같은 2차원의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3D는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을 인쇄하는 장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크게 만들어서 정말 작은 집 있죠. 움막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D 프린트가 가면 갈수록 쓰이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첨단 의료기기도 3D 프린팅으로 공동 제조, 3D 프린트로 새삼 찾은 동물들,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독수리에게 꼭 맞는 인공 부리를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불편한 반려동물 3D 프린트로 아이언 펫 변신,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몸에 딱 맞게 의족 같은 맞춤형 인공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3D 프린팅으로 보트도 만든다. 3D 프린트로 확대하는 포르쉐, 전기차까지 범위 넓힐까? 포르쉐가 내연기관에 이어 전기차에 적용할 3D 프린트 기술을 연마 중이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트가 생각보다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자책했습니다. 기리사,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러다가 찾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바로 3D 프린트로 임플란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 이거는 내가 납득할 수 있어. 뭐 다른 전기차나 인공 부리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돈이 되잖아, 기리. 이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임플란트 기업 1위호입니다. 왜 이름이 임플란트 기업 1위호라냐면은 오늘 다룰 기업이 디오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닉네임 24님께서 자료조사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 바랍니다. 어쨌든 임플란트 기업 1위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사과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자, 영상 흐름상 지금 뭐 다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디오라는 기업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 디오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고요? 뭔가 아재 개그 같긴 하지만 저 닉네임 24님이 무조건 넣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엑소 디오가 아니라 기업 디오를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세계 70여 개국 수출하는 디지털 임플란트 전문 기업 디오 임플란트. 건물 자체가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에 관련된 기업들은 건물 외관도 되게 이쁘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딱 꽂혔어요.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 DSO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 주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환자의 편의성과 기업의 수익성이 맞물려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 위주로 솔루션이 도입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근데 여기서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은 계속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덴탈 사업이 개화하는 중국, DSO로 시장이 개편되는 미국 내 도입이 우선적으로 이뤄진 후 전 세계로 확장되며 고가 치과 치료의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중국의 덴탈 시장은 고령화가 되어 있고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 우호적인 정부 정책으로 2008년 3.4조 원에서 10여 년간 7배나 성장하여 25조 원
규모로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덴탈 시장에 중국에 있는 덴탈 시장 치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요. 자, 그거를 정말 간단하게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국가 1만 명당 치과 의사 수 비교를 하면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 다른 나라는 한 7명 정도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 중국은 1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일단 치과가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빨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덴탈 케어 관련 정책입니다.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쇼킹, 딱 쇼크를 먹을 만한 단어가 여기 적혀 있어요. 주요 요구 목표가 있습니다. 12세 어린이 충치율 30% 이내. 뭐 그럴듯하죠. 그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3번을 보도록 할게요. 65세에서 74세 노인 치아 개수 24개, 현재는 약 23개라고 하네요. 뭐 이빨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성인의 1일 2회 양치율 45% 이상, 3회가 아니라 2회래요. 우리는 333으로 배웠잖아요. 식후 3분 안에 하루 3번 3분 동안. 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는 성인이 하루에 2번 양치하는 그런 게 45% 이상이 목표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55%의 사람은 이빨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닦는다는 그게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빨이 다 썩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그거 기억나십니까? 워렌 버핏이 왜 질레트에 투자하셨는지, 투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남성들의 수염은 계속 자란다. 이렇게 한국말로 하셨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 있는 모든 이빨들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된다. 임플란트 시장은 아주 그냥 이건 꽃놀이패다 중국에서 라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자, 중국 덴탈 시장 규모 추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한 20년, 30년 전을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이빨 닦는 사람이 몇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빨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다들 이빨을 양치질을 잘 하고 그래서 이제 이빨 썩는 것도 많이 적어지고 그랬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면은 치과 의사랑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치과 의사가 지금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건데, 자, 그럼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뭔데 이렇게 난리야?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임플란트랑 기존 임플란트를 비교한 건데요. 자, 기존 임플란트를 보시면 상담하고 1차 수술, 실밥 제거, 2차 수술, 인상 체득, 임시 보철, 최종 보철로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최소 7번의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오퍼레이션을 딱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보철을 딱 붙이면 끝이라고 해요. 물론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겠죠. 하지만 환자 측 장점에서는 통증이 적고요. 짧은 시술 시간 5분에서 10분, 내원 횟수 감소가 3번으로 감소하고요. 자, 그 다음 의사 측에서는 수익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한 시술, 그리고 어려운 케이스가 시술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의사를 개업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경험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경험이란 게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약간 어려운 환자가 올 수 있죠. 만약 이빨이 정말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임플란트를 쓰면은 정말 쉽게 누가 해도 전문가처럼 뽑아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들 집에서, 앞쪽에 있는 집에서는 이 치과 의사가 정말 잘한다고 별 4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치과 의사가 별 2개를 받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1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쓰면은 모두가 별 4개로 동일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굳이 비싸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치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는 현재 부족하고 기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써서 방금 위에 보셨던 대로 모든 의사가 별 4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중국과 미국, 그 다음 전 세계로 뻗어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와 그 종속회사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임플란트, 제품 매출 비중과 치과용 기자재 및 기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상품 매출로 이루어져 있다.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IT 기술을 적용한 치과 제품이 출시되면서 치과 시장 또한 디지털화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치과업계에서 디지털은 기술 집약적인 치약 및 치과 임상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흐름. 자, 그러면 주요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임플란트, 치아,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정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수보다 수출이 더 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만 이렇게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분배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은 내수가 29%밖에 안 되고요. 기타 31%, 호주 2%, 멕시코 6%, 미국 14%, 중국이 무려 18%입니다. 그것도 2019년 기준.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중국이 비중이 더 늘었고 올해는 더더욱 늘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오에 있는 제품을 한번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납이라는 게 있는데 과정을 미리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술이 들어갑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과정을 미리 보는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납이는 치료 전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진행하여 3D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통해 개인의 구강 구조와 잇몸뼈에 맞게 식립 위치와 각도, 깊이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3D 스캐닝으로 인상 데이터를 체득하고 그 다음에 3D 모의 시술로 사전 시술 과정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이드 시스템으로 오차를 줄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디오나비의 장점은 최소 절개 시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작게 절개를 해도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높은 환자 만족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만 있는 게 아니겠죠.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도 저도 이제 교정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교정을 잘한다고 소문난 치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딜 가도 동일한 별 4개짜리 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디오, 디지털 교정이란 특 장점을 보시면 3D 프린트 브라켓이 있고 환자 맞춤형 브라켓이 있고 이물감 최소화, 정교한 치아 이동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야 뭐 당연히 자기들 광고니까 다들 잘 적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임플란트가 다가 아니라 교정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자, 그리고 추가 정보를 위해서 뉴스를 봤더니 이제 디오나비는 월간 최다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헬스케어 훈풍 타고 임플란트주 디오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매물로 나오면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도 헬스케어 훈풍 타고 임플란트주 디오 매물로 시총 4,700억, 영업이익률 27%. 아까 보시다시피 회사 자체도 탄탄하고 내용 자체도 아주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빨은 오복 중에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빨이 튼튼한 것만큼 그렇게 복 있는 게 없대요. 갑자기 이 순간에 이빨이 막 시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못 먹어. 너무 시려. 물 마시려고 했는데 물도 못 마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몸값은 5천억에서 1조 전망.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4,700억인데 몸값이 저 정도면은 당연히 주가가 뻥뻥뻥 뛰겠죠. 해외 러블콧의 몸값은 더 뛸 것. 자, 그런데 일단 최근에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이런 공시를 냈죠.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아직 보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말은 한다는 소리죠. 네,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고 이거는 정말 빨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좋은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는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는 티타늄, 스테인리스, CCM 외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도 심플하게 치과에 원재료가 필요할까요? 딱히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재료의 수입을 인해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 있으나 제조 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 이빨에 보철 깔아봐야 얼마나 깔겠습니까? 자, 그리고 판매 조직, 해외 조직을 보시면은 미국,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포르투갈, 미국, 베트남, 터키 이런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치약 솔루션과 그 다음에 UV 임플란트 시스템 이런 것들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긴 한데요. 자, 보시면 전환 가능 주식 수가 35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장 주식은 1,500만 개라서 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물론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투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를 한번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PO와 활발한 협업이 있는 업체와 유리, 기호가 가장 앞서는 중. 치과 산업에서도 DSO가 부각되고 있다. DSO는 GPO의 일환으로 병원들이 함께 모여 필요한 용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개념이다. GP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동구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 해외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유통 채널로 비용 절감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생겨났다. 그래서 현재 국내 덴탈 업체 중에서는 디오가 가장 앞서 나가며 네트워크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 고성장 예상,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은 불가피하지만 2021년에는 개선된 영업 환경 속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디오 2021년 실적은 매출액 30% 상승, 영업이익 50% 상승, 작년에 비해서요. 그리고 성장을 이끌 주력 지역은 미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비슷한 기업이 있던데? 그래요. 오스템 임플란트.
얘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1등이 스트라우만, 5등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6등, 7등, 8등이 디오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8% 정도가 되는군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50%, 그 다음에 덴티움이 16%, 디오가 8%로 한 4등 정도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을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계속 급성장 중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거의 300억 정도가 되는데, 예상 펄을 계산해보면 한 17에서 18 정도면 딱 적당한 가격입니다. 현재는 딱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비싸지도 않고 뭐 싸지도 않고, 앞으로 주가는 더 오를 것 같긴 할 그 정도 위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미국, 중국, 이란이 있는데요. 이란은 제외하고 미국, 중국만 보도록 할게요. 쭉 오른쪽 오시면은 미국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작년에 비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50% 이상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중국 또한 24.9에서 33.3으로 거의 한 30-40% 성장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일봉입니다. 코로나 전 위치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죠. 저는 이제 이런 주식을 지금 되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식이 모두가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당연히 끝나긴 끝날 거고, 끝나면은 그 중에서 매출이 오르고 있던 주식은 엄청난 폭발적인 기세로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 보시다시피 눌려있던 게 계속 튀어오르는 거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치에는 뭐 이 정도면은 31,250원은 뭐 더 할 나위 없다. 뭐 지금 안 사면 언제 사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뭐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 이 하단, 거의 하단에 가까운 위치에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월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있다가 큰 상승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조금은 주가를 조정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조정이 좀 길죠. 5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워렌 버핏이 왜 질레트에 투자했는지. 모든 사람의 수염은 자라고 모든 중국인의 이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썩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디오가 왜 33,850원이죠? 뒤에 보면 31,250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영상을 촬영하는 게 1월 8일 저녁입니다. 1월 8일 저녁에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디오 지금 가격이 얼마지? 라고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왜 이러지? 핸드 엘리베이터도 그러더만 이것도 이러네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좀만 빨리 조사해서 하루만 빨리 더 올릴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더 아까 제일 처음에 사과드렸던 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늦게 알려드려서가 아닙니다. 늦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제가 빨리 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제가 항상 기린이 분들께 여러분 수익률을 따라가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욕심에 몰아 눈이 번들거리는 사람부터 사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기다리고 차분하게 있다가 그냥 연 10%에서 20% 정도의 성장만 해도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는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발동동하는 모습을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모습이 지속돼서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실수라도 나오면, 그러면 그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저야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끝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 혹시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뭔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네, 그 부분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필시 실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공부를 해서 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여러분들께는 이 기업을 설명한다 라는 생각에 그냥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디오라는 기업으로 공부가 끝났습니다. 네, 오늘 또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시였습니다.